내가 거지니? 호텔에서 칠순상 받는 날에 그런 걸 먹게? 시어머니 옥분의 말은 칼보다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끓인 갈비찜이 연회장 구석으로 밀려났고 호텔 코스 요리 앞에서 오미정의 정성은 냄새나는 음식으로 취급받았어요. 너는 선물도 없니? 그럼 오늘 서빙이나 해. 네가 제일 잘하는 일이잖아. 수십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며느리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미정은 아무 말 없이 허리에 두른 앞치마끈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풀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도 손이 떨리지 않았죠. 오늘부로 이 집안 허드레를 전부 반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을빛 물든 사연입니다. 어떤 모욕은 그 자리에서 사람을 울리지 않습니다. 오래 참아온 마음속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큰 결심을 깨우죠. 오늘의 사연은 시어머니 칠순잔치에서 앞치마를 벗어 던지는 큰 결심을 한 며느리의 사연입니다. 사연을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안부 인사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로 이 집안 허드레일 전부 반납하겠습니다. 그 말이 연회장 안에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한꺼번에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왁자지껄하게 오가던 이야기 소리들이 순식간에 가라앉았고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들이 일제히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50명이 넘는 하객들의 시선이 한 방향으로 쏠렸습니다. 연회장 중앙 바닥 위에 흰 앞치마 하나가 소리 없이 떨어져 있었어요. 갈비찜 국물과 전 부침 기름 그리고 손등에서 배어나온 핏자국이 군데군데 얼룩진 그 앞치마를 내려놓은 사람은 둘째 며느리 오미정이었습니다. 50평 남짓한 연회장 안에서 그 자리에 선 사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빛, 떨리지 않는 손끝. 그것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더 깊이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 나옥분의 칠순 잔치였죠. 시내에서도 손꼽히는 특급 호텔의 연회장에는 아침부터 꽃 장식이 들어왔고 넓은 홀 가득 하객들이 자리를 채웠어요. 옥부는 화려한 분홍빛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 설아이가 선물한 명품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친척들의 덕담을 받으며 연신 환한 웃음을 지었죠. 오늘만큼은 그 얼굴에 그늘 하나 없었고 세상의 중심이 자신인 듯 흡족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라인은 옥분 곁에 바짝 붙어 앉아 손님들에게 정성스럽게 인사를 건넸고 큰아들 태식도 어머니 가까이에서 넉넉한 웃음을 흘렸어요. 어느 자리에서 보아도 풍족하고 행복한 가족의 그림이었습니다. 반면 오미정은 그날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잔치가 호텔에서 열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갈비는 전날 저녁부터 재워두었고 도라지는 손이 부르트도록 꼭꼭 짜서 양념을 고루 입혔습니다. 잡채에 들어갈 당면은 충분히 불려 부드럽게 볶았고 나물 하나하나에도 참기름을 아끼지 않았죠. 솥뚜껑을 열 때마다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김이 미정의 얼굴을 붉게 달구었지만 그래도 손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호텔 코스 요리가 아무리 화려해도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갈비찜의 맛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그것을 챙기는 것이 며느리로서 당연한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더 깊은 곳에는 오래된 희망 하나가 숨어 있었어요. 이것이라도 잘 해내면 어머니가 조금은 다르게 봐줄지도 모른다는 낡고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미정은 그 희망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면서도 버리지 못했어요. 그것을 버리는 날은 이 집에서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날과 같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손수 준비한 음식을 묵직한 보자기에 싸들고 호텔에 도착했을 때 연회장 입구에서 라이가 먼저 미정을 막아섰습니다. 동서, 음식은 저쪽 보관실에 두세요. 오늘 손님도 많고 냄새 나는 음식은 곤란하잖아요. 라이는 늘 그렇듯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안에는 분명한 날이 서 있었어요. 미정은 잠시 보자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보관실에 두면 어머니는 그 음식을 결코 꺼내 드시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도 미정은 말없이 옥분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직접 드려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것이 마지막 기대라는 사실을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옥부는 미정이 내민 보자기를 훑어보더니 가볍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거지니? 호텔에서 칠순상 받는 날에 그런 걸 먹게? 주변에 앉아있던 친척들이 어색하게 웃음을 흘렸어요. 미정은 그 웃음들을 가만히 얼굴에 담으며 보자기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 쪽으로 향했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한 것이었어요. 이 집에서 미정의 자리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잔칫날이면 부엌이었고, 명절이면 주방이었고, 손님이 오는 날이면 뒤에서 묵묵히 움직이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동안 미정이 느끼는 감정은 오래전부터 이미 무감각에 가까웠어요. 모욕을 받을 때마다 얼굴 위에 올려두는 웃음, 말을 삼킬 때마다 목구멍 아래로 내려보내는 한숨. 그것이 미정이 이 집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결코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었죠. 그런 미정을 다르게 바라보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강만복이었어요. 그는 오늘도 연회장 한쪽 끝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말수가 적은 노인이었지만 미정이 주방에서 바삐 움직일 때마다 조용히 물 한 컵을 가져다 놓곤 했어요. 아무 말 없이 그저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에게는 그 물 한 컵이 이 집에서 받아본 가장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오늘도 만복은 미정과 눈이 마주치자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잔치는 무르익어 갔습니다. 큰아들 태식이 고급 안마의자를 선물로 내놓자 박수가 쏟아졌고 라이가 유명 화가의 그림을 꺼내자 탄성이 터졌어요. 옥부는 두 사람의 손을 번갈아 잡으며 연신 행복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덕담을 나누고 와인잔을 기울이는 사이에 미정은 묵묵히 빈 그릇을 들어 나르고 물수건을 정리하고 쏟아진 음식을 닦아냈습니다. 그 어느 것도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이 집에서 미정이 늘 해온 일이었습니다. 결혼한 첫날부터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이어온 일이었습니다. 잠시 숨을 돌리려 구석 의자에 앉았을 때였어요. 남편 태호가 미정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태호는 무언가 말을 하려다가 형 태식의 눈치를 살피더니 이내 고개를 돌렸죠. 미정은 그 모습을 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태호는 착했지만 약했어요. 어머니가 미정을 함부로 대할 때도 형이 윗자리에서 굽어볼 때도 태호는 항상 말끝을 흐렸습니다. 사랑하면서도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 미정의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연회장을 가득 채운 웃음소리 사이로 옥분의 목소리가 미정을 불렀습니다. 너는 선물도 없니? 하긴 세탁실 월급으로 뭘 준비했겠어. 그럼 오늘 서빙이나 해.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이잖아.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은 들고 있던 쟁반을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오늘까지 몇 번이나 이런 말을 들었는지 셀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욕은 매번 새롭게 상처를 냈어요. 사람의 살같이 칼날에 무뎌지지 않듯이 미정의 가슴도 이 집 사람들의 말에 끝내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들이 쌓이고 쌓이는 동안 미정은 조용히 다른 무언가를 키워왔어요. 상처가 깊을수록 더 단단해지는, 바깥으로는 결코 드러내지 않았던 그 무언가를 말입니다. 미정은 고개를 들어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제가 며느리입니까? 일꾼입니까? 그 짧은 물음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옥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고 라인은 상황을 무마하려는 듯 입을 열려 했어요. 하지만 미정의 손이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허리에 두르고 있던 흰 앞치마의 끈을 천천히 아주 차분하게 풀었습니다. 오랫동안 모욕을 삼키고 굴욕을 감내하며 그 자리에 묶어두었던 끈이었어요. 매듭 하나하나를 풀어낼 때마다 지난 세월의 무게가 손끝에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미정은 마침내 그 끈을 손에서 놓았습니다. 앞치마는 연회장 바닥 위에 소리 없이 내려앉았죠. 오래도록 참고 또 참아온 말이 마침내 입 밖으로 나오는 그 순간 미정은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손도 떨리지 않았고 눈물 한 방울도 나지 않았어요. 오래 기다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함이, 오래 버텨온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단단함이 미정의 얼굴 위에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노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올라온 자기 자신을 마침내 돌아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연회장의 소란이 가라앉은 그날 밤, 미정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는 동안 머릿속에는 오늘 하루의 장면들이 하나씩 스쳐 지나갔어요. 바닥에 내려앉은 흰 앞치마, 굳어버린 옥분의 얼굴, 라이의 손에서 미세하게 떨리던 와인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던 태호의 뒷모습. 미정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어요. 오래전부터 조용히, 아주 조용히 준비해온 것이었습니다. 그 준비가 얼마나 깊고 단단한지를 이 집 사람들은 아직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미정은 언제나 세탁실 며느리로 불렸습니다. 사람들은 미정이 시내 특급 호텔 세탁실에서 수건과 침대 시트를 정리하는 일을 한다고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미정은 종종 낡은 흰 운동화에 수수한 점퍼를 걸치고 호텔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면 현관이 아닌 직원 출입구, 화물 엘리베이터를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은 시댁 식구들이 상상하는 그림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뒷문을 통과한 다음 미정이 걸어 들어가는 곳은 세탁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손에 꼽을 만큼 적었어요. 미정은 그것이 좋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온전히 자기 자신일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요. 미정이 세탁실 며느리 소리를 처음 들은 건 결혼한 지 채 석 달이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다 잠깐 손을 씻으러 갔다 돌아오니 옥분이 친척들에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먼저 들렸어요. 둘째 며느리는 호텔 세탁실에서 일한다고. 뭐 괜찮아. 월급은 꼬박꼬박 받는다니까. 그 말투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미정은 단번에 알아들었습니다. 괜찮다는 말 뒤에 숨은 것은 체면 구기는 일이라는 뜻이었고 월급을 받는다는 말 뒤에 숨은 것은 그게 전부인 사람이라는 뜻이었죠. 미정은 그날 주방으로 돌아와 다시 파전을 부쳤습니다. 기름이 얼굴에 튀어도 피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이 집에서는 말없이 버티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몸으로 배운 것이 큰 며느리 설아이는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습니다. 문화재단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었고 말끝마다 품격과 수준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연회장에서도 명절 식탁에서도 심지어 아무 이유 없이 모인 가족 자리에서도 라이는 늘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손가락 끝 하나까지 신경을 쓴 사람처럼 보였죠. 시어머니 옥부는 그런 라이를 볼 때마다 두 손을 꼭 잡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우리 큰 며느리는 사람 자체가 달라. 집안 체면을 세워주는 건 역시 배운 며느리야. 그 말이 나올 때마다 미정은 주방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미정의 대답이었어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거품을 씻어내는 동안 미정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생각을 하면 감정이 올라왔고 감정이 올라오면 흔들릴 것 같았으니까요. 미정은 감정을 아끼는 법을 스스로 터득했습니다. 써야 할 때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라이가 미정을 직접 건드릴 때는 항상 웃으면서였습니다. 그것이 더 교묘했어요. 어느 날 미정이 아이 학교 이야기를 꺼내자 라이가 부드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동서, 요즘은 스펙 관리를 일찍 시작해야 해요. 우리 애들은 벌써 영어 원서를 읽는데 너무 뒤처지지 않게 신경 써야죠. 엄마가 세상을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 아이 교육도 달라지거든요. 미정은 그 말에 아무것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를 해봤자 라이는 더 날카로운 말로 받아쳤을 테니까요. 미정은 대신 조용히 찻잔을 들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세상을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 맞는 말이었습니다. 다만 라이가 생각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라이는 미정의 찻잔 뒤에 어떤 세상이 숨어 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라이가 이야기를 할 때 옥부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어느 화가의 전시가 어떻고 어느 기업과 협력을 하게 됐고 이번에 유치한 공연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이야기들은 끝이 없었어요. 옥부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자랑인 양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종종 미정 쪽을 힐끗 바라보곤 했죠. 비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눈빛 하나로 충분했어요. 너와 저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눈빛은 말보다 더 빠르게 전달하는 법이니까요. 남편 태호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미정도 그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착함과 용기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태호는 형 태식 앞에서 늘 입을 다물었고 어머니가 미정을 함부로 대할 때도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에게도 사정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형은 자랑거리였고 자신은 늘 모자란 아들이었습니다. 그 그늘이 어른이 된 뒤에도 태호를 작게 만들었어요. 미정은 그 사실을 오랫동안 원망하다 지쳐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태호가 변할 사람이 아니라면 미정 스스로가 단단해져야 했으니까요. 이 집에서 미정을 진심으로 사람으로 대해준 이는 시아버지 강만복 하나였습니다. 만복은 말수가 적고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지만 미정이 부엌에서 일할 때마다 조용히 다가와 물 한 컵을 건네곤 했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컵을 내밀고 천천히 돌아서는 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그 한 컵 안에 담긴 것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서 누군가가 미정을 걱정해주는 마음이었어요. 아가야, 내 손은 일만 하라고 있는 손이 아니다. 만복이 그 말을 처음 했을 때 미정은 하마터면 울 뻔했어요. 이 집에서 누군가가 미정의 손을 걱정해 준 건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미정이 이 집을 끝까지 버티게 해준 이유 중 하나였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결국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버틸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미정은 이 집에서 세탁실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낮은 곳에 있는 척, 눈에 띄지 않는 척, 모욕을 받아도 웃는 척. 하지만 그 척 뒤편에서 미정은 조용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남들이 잠든 새벽 미정은 낡은 식탁 앞에 앉아 책을 펴고 숫자를 익혔습니다. 부동산, 세금, 임대계약, 호텔 운영, 실버타운 사업. 어떤 날은 새벽 2시까지 계약서를 들여다봤고 어떤 날은 관련 법령을 처음부터 끝까지 베꼈으며 외웠어요.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미정은 어느 날부터 스스로도 모르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남긴 낡은 여관과 그 주변 땅이 씨앗이었다면 그 긴 밤들은 뿌리였어요. 그 뿌리가 흙 속에서 얼마나 깊이 뻗었는지 이 집 사람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미정의 손은 수건만 만진 게 아니었습니다. 숫자를 만지고 계약을 만지고 사람을 움직이는 구조를 만지고 있었어요. 호텔 직원들은 미정을 대표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그 호칭을 들었을 때 미정은 손을 내저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름에 익숙해졌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아내로만 불려온 세월이 있었기에 자신의 이름 옆에 붙은 그 두 글자는 처음에는 낯설고 또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미정의 등이 조금씩 더 곧게 펴지는 것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탁실 며느리. 그 이름이 이 집 사람들에게 얼마나 편리한 꼬리표였는지 미정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꼬리표는 사람의 진짜 무게를 담지 못하죠. 문화재단 이사장 라인은 품격을 이야기했지만 정작 품격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어요. 세탁실 며느리 미정은 한 번도 품격을 입에 올린 적이 없었지만 그 누구보다 묵묵하게 자신의 삶을 쌓아왔습니다. 그 무게를 이 집 사람들이 알게 되는 날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미정의 친정아버지 오달수는 오래된 여관을 운영했습니다. 시내 버스터미널 뒤편 골목 안에 자리 잡은 낡은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간판은 세월의 색이 바랬고 외벽은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관 앞을 지나칠 때 대부분 시선조차 주지 않았어요. 오래되고 낡은 것들은 원래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받죠. 하지만 그 여관 안에는 30년 넘게 터미널을 오가는 사람들이 쉬어가는 방이 12개나 있었습니다. 새벽 버스를 타야 하는 사람들, 먼 길을 돌아온 사람들, 돈이 넉넉지 않아 비싼 호텔은 엄두도 못 내는 사람들이 그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달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손님이 아니라 귀한 분처럼 맞이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그 여관에 대해서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명절 술자리에서도 친척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옥부는 그 여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서슴지 않고 입을 열었어요. 그런 데서 자란 애가 우리 집 며느리라니. 그때마다 미정은 말없이 웃었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여관의 진짜 가치를 알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외형이 전부인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봅니다. 낡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는 끝내보려 하지 않아요. 미정에게 그 여관은 결코 부끄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오달수가 밤새 이불을 빨고 새벽마다 보일러를 고치며 온몸으로 지켜낸 삶의 터전이었으니까요. 달수는 그 여관 하나로 미정을 키웠습니다. 손님이 많은 날엔 밤을 새워 복도를 닦았고 손님이 없는 날엔 건물 구석구석을 손보았어요. 허리가 굽어가면서도 무릎을 꿇고 욕실 타일 사이 곰팡이를 닦아냈고 시린 겨울 새벽에도 배관이 얼지 않도록 지하실에 내려갔습니다. 그 모습이 어릴 때부터 미정의 눈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성실함이란 말로 포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미정은 아버지에게서 배웠습니다. 말이 아닌 등으로, 손으로, 발로 가르쳐 준 것이었어요. 미정이 10살 무렵이었을 거예요. 겨울 방학 동안 여관 손님 중 한 명이 카운터 앞에서 졸고 있는 달수를 보고 말했습니다. 저 아저씨가 이 여관 주인이냐고. 그 손님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달수의 차림새가 너무 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정은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를 제대로 바라봤어요. 낡은 조끼에 고무신.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반듯한 사람. 그것이 아버지였습니다. 달수는 한평생 넉넉하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딸에게 한 번도 구질구질한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관 로비 한쪽에 작은 책상을 놓고 미정을 앉혀두고 공부를 시켰어요. 손님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리는 그 자리에서 미정은 책을 읽었고 달수는 카운터 너머로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것이 달수의 가장 큰 자랑이었어요. 그 아이가 언젠가 이 좁은 여관 밖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달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 대신 눈빛으로, 손짓 대신 삶으로 딸에게 무언가를 심어주려 했어요. 달수는 돌아가시기 전 미정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낡은 열쇠 하나와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손에 쥐어주었어요. 오래된 책상 서랍 안에 넣어두었던 물건들이었습니다. 미정아, 남들이 낡았다고 버리는 땅이 있다. 그런데 땅은 사람보다 오래 기다린다. 그 말을 들을 때 미정은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너무 차가웠고 그 차가움에 정신이 쏠려 있었으니까요. 서류 봉투 안에는 여관 건물과 주변 토지의 등기 서류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어요. 당시 미정에게 그 서류들은 그저 낡은 종이 묶음처럼 보였습니다. 땅의 주소도 면적도 그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다만 아버지의 손이 오래도록 그 봉투를 붙잡고 있었다는 것만은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났을 무렵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터미널 일대의 대규모 재개발 계획이 발표된 것이었어요. 지방자치단체와 건설 대기업이 손을 잡고 구도심 전체를 새로 짓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뉴스에는 조감도가 올라왔고 그 조감도 한가운데 버스터미널과 그 주변 일대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미정은 그 지도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밤새 이불을 빨던 그 건물이 새벽마다 보일러를 고치던 그 땅이 바로 그 지도 안에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대신 아버지의 말이 귓가에 다시 들렸습니다. 땅은 사람보다 오래 기다린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외면해온 낡은 여관과 주변 토지는 순식간에 금싸라기 땅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브로커들이 직접 미정을 찾아왔고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시세보다 낮게 제안하며 빨리 처리하자고 압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도 라인은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재개발은 수십 년이 걸리는 일이에요. 동서, 섣불리 기대하지 마세요. 미정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가 남긴 서류 봉투를 조용히 꺼냈어요. 한편 시댁에는 그 소식이 다른 경로로 흘러들었습니다. 친척 중 누군가가 재개발 지도를 보다가 오달수 여관의 위치를 짚어낸 것이었어요. 연락이 왔을 때 옥부는 처음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낡은 건물이 재개발 구역이라고? 그런데 확인을 할수록 사실이었어요. 옥분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처음으로 미정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 즈음이었어요. 하지만 미정은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땅 때문에 달라진 눈빛은 진짜가 아니니까요. 미정은 그 땅을 팔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부를 시작했어요. 부동산 관련 책부터 세금, 임대계약, 수익형 부동산 운용, 호텔 사업 구조, 실버타운 개발까지 남들이 잠든 새벽 낡은 식탁 앞에 홀로 앉아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갔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다음날 도서관에 가서 찾아봤고 이해가 되지 않는 조항이 있으면 관련 책을 또 구해다 봤어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져서 책을 덮고 한참 멍하니 앉아 있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달수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땅은 사람보다 오래 기다린다. 그 말이 미정을 다시 책상 앞으로 불러앉혔어요. 관련 세미나에도 참석했고 업계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미정은 완전한 이방인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먼저 미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의 눈이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숫자를 보는 눈, 흐름을 읽는 눈, 기다릴 줄 아는 눈. 그것은 책에서 배운 것이기도 했지만 사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어요. 서류에 처음 도장을 찍던 날을 미정은 아직도 기억합니다. 손이 떨렸어요. 계약 금액의 숫자가 눈앞에서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미정은 심호흡을 하고 도장을 눌렀어요.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했습니다. 달수는 두려워도 보일러를 고쳤고 힘들어도 이불을 빨았어요. 미정도 그렇게 하면 되었습니다. 두렵더라도 다음 발을 내디디면 되었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미정은 세탁실 직원이 아니라 그 호텔의 후방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투자법인의 실소유주가 되어 있었어요. 친정아버지의 낡은 여간터와 주변 토지를 기반으로 일군 구조였습니다. 직원만 수십 명이었고 분기마다 회의실에 이사진이 모였어요. 하지만 시댁에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끝까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세탁실 며느리로 보는 그 눈빛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끝까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칠순 잔치날 미정은 그 답을 충분히 얻었습니다. 이제 다음은 미정의 차례였습니다. 시어머니 칠순 잔치를 한 달 앞둔 날이었습니다. 미정은 그날 오전까지만 해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호텔에서 서류 몇 가지를 검토하고 이사진과 짧은 통화를 마친 뒤 오후에는 장을 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수수한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어느 모로 보나 평범한 주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집 앞 골목을 막 돌아서는데 라이가 카페 앞에 서 있었어요. 단정한 베이지색 코트에 가죽 가방, 언제나처럼 흠 하나 없이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미정의 집 앞이라는 것이 이상했어요. 라이가 먼저 미정을 찾아온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라이는 사람을 부를 때 언제나 자신이 편한 자리로 불렀습니다. 그런 라이가 먼저 찾아왔다는 것은 무언가 그만큼 급하거나 중요한 일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동서, 잠깐 얘기 나눌 수 있어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라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언제나처럼 친절하고 세련된 말투였어요. 그런데 그 부드러움 아래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깔려 있다는 것을 미정은 오랫동안 같은 집안 사람으로 살아오며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죽 가방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웃고 있는 것 같지만 눈가가 살짝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둘은 카페 안쪽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창 밖으로는 초가을 햇살이 비끼고 있었어요. 라이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겉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미정은 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예감이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런 순간에 오는 것이었어요. 가슴 한쪽이 조용히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동서, 친정 쪽에 아직 터미널 근처 낡은 땅 있다면서요? 미정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왜요? 라인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설득할 때,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렵게 만들 때 라이가 짓는 표정이었죠. 미정은 그 표정을 수년 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복합문화센터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 부지로 동서 친정 쪽 땅이 딱 맞거든요. 동서한테도 나쁜 기회가 아니에요. 어차피 혼자 관리하기엔 번거로운 땅이잖아요. 시세보다 조금 낮긴 하지만 가족끼리 좋게 처리하면 서로 편하잖아요. 봉투 안에는 매매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첫 장을 훑어보다 손가락이 멈췄어요. 금액칸에 적힌 숫자를 2번, 3번 확인했습니다. 실제 시세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금액이었어요. 찻잔 안에서 김이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미정은 그것을 바라보며 속으로 숫자를 계산했어요. 라이가 제안한 금액과 실제 시세 사이의 차이.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미정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라이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 제안을 가지고 왔다는 점이었어요. 미정을 그 정도로 얕잡아 봤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미정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라이는 그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밀었습니다. 마치 미정이 그 숫자조차 제대로 읽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는 것처럼. 미정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라이의 눈이 미정의 반응을 읽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미정은 그 자리에서 찻잔에 손을 얹고 창밖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열쇠, 서류 봉투, 그리고 10년.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라이는 지금 그 10년을 종이 한 장으로 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계산인지 라이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미정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형님, 이 땅이 어떤 땅인지는 알고 오셨어요? 라이의 눈에 잠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그러나 금세 미소 뒤로 감춰졌어요. 낡은 여관 자리잖아요. 솔직히 동서 혼자 감당하기엔 벅찰걸요? 재개발이 된다 해도 언제 될지 모르고 그 사이에 세금은 계속 나오죠. 괜히 큰돈 욕심내다가 세금 폭탄 맞지 말고 전문가 말 들으세요. 말은 친절했지만 그 안에는 명확한 구조가 있었습니다. 낡은 땅을 가진 무지한 사람에게 전문가가 조언을 해주는 구조. 세금 폭탄이라는 말은 협박이었고 전문가 말을 들으라는 말은 자신이 그 전문가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가족끼리 좋게 처리하자는 말은 입 다물고 따라오라는 말이었습니다. 미정은 그 역할 배분이 얼마나 정교하게 계산된 것인지 단번에 알아챘어요. 미정은 그날 처음으로 라이의 눈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빠르게 계산하는 눈, 상대의 반응을 읽는 눈,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눈. 그 눈 안에서 미정은 오랫동안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탁실 며느리, 낡은 여관 주인의 딸, 혼자서는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라이는 그렇게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 믿음이 라이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사람을 오래 낮게 보면 결국 그 사람이 어디까지 자랐는지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미정은 계약서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라이에게 천천히 밀어주었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이는 그 말을 승낙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눈치였습니다. 안도의 기색이 잠깐 스쳤어요. 카페를 나서는 라이의 뒷모습을 미정은
창문 너머로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그 걸음에는 자신감이 배어 있었어요. 라이가 나간 뒤 미정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겨진 찻잔이 식어가는 동안 미정은 조용히 생각을 정리했어요. 서류 봉투는 받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이미 머릿속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계약서의 조항 하나하나, 금액의 구조, 특약사항들. 미정은 수년간 계약서를 읽어온 사람이었어요. 라이가 내민 서류가 얼마나 치밀하게 작성된 것인지도 알았고 그 치밀함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섰어요.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라이의 문화재단 뒤에는 큰아들 태식의 병원 확장 자금이 얽혀 있었어요. 태식의 병원은 인근 부지 매입 없이는 확장 허가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라이의 재단이 그 부지를 헐값에 매입한 뒤 병원 측에 유리한 조건으로 이전하면 태식의 병원 확장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구조였어요. 복합문화센터는 명분이었고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병원과 고급 상가가 들어설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라이가 봉투를 들고 나타난 순간 미정은 알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그동안 조용히 버텨온 것, 낮은 척 살아온 것, 세탁실 며느리로 불리며 견뎌온 긴 시간들이 모두 이 순간을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칠순 잔치는 한 달 뒤였습니다. 미정은 그날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칠순 잔치 당일 아침 미정은 옷장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안쪽에는 단정한 정장과 차려입을 수 있는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미정이 꺼낸 것은 평소에 동네 마실 나갈 때 입는 수수한 회색 니트와 검정 바지였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연하게 했어요. 보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바라봤어요. 딱 세탁실 며느리처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정은 그것이 좋았어요. 오늘만큼은 마지막까지 그 모습 그대로 잊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이 집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테니까요. 집을 나서기 전 미정은 한 번 더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준비해온 것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라이가 들고 온 계약서, 그 서류 뒤에 숨겨진 태식의 병원 자금 흐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날 일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심호흡을 했어요. 두려움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서는 것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손에는 보자기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에는 시아버지 만복이 좋아하는 도라지나물이 들어 있었고 다른 하나에는 옥분이 어릴 때부터 좋아한다고 했던 갈비찜이 담겨 있었어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갈비는 전날부터 재워두었고 도라지는 손이 부르트도록 짜서 양념을 입혔어요. 손등에는 끓는 국물에 댄 자국이 아직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것을 내려다봤어요. 미정은 보자기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라이가 입구에서 미정을 막아섰습니다. 동서, 음식은 저쪽 보관실에 두세요. 오늘 손님도 많고 냄새 나는 음식은 곤란하잖아요. 라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 미소가 익숙했습니다. 카페에서 계약서를 내밀던 그날의 미소와 같은 것이었어요. 친절하게 포장된 배제였습니다. 미정은 라이를 지나쳐 옥분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님 드시라고 준비한 거예요. 옥분은 미정이 내민 보자기를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내가 거지니? 호텔에서 칠순상 받는 날에 그런 걸 먹게?
주변 친척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미정은 그 웃음들을 가만히 얼굴에 담으며 보자기를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가져온 음식은 연회장 구석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도라지나물이, 어머니가 좋아하신다던 갈비찜이 새벽 4시에 그 부엌이 그 구석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였습니다. 미정은 그것을 한 번 더 바라보고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향했어요. 남편 태호는 미정이 도착했을 때 멀리서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태호는 무언가 말하려다 형 태식과 눈이 마주치자 이내 고개를 돌렸어요. 미정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저렸습니다. 그래도 미정은 태호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늘 태호가 해야 할 일은 하나였습니다. 그저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보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어요. 잔치는 점점 무르익어 갔습니다. 큰아들 태식이 어머니에게 최고급 안마의자를 선물로 내놓자 박수가 터졌어요. 라이가 유명 화가의 그림을 꺼내자 탄성이 쏟아졌고 태식이 마이크를 들고 어머니를 향해 감사하다고 말하자 눈물을 훔치는 친척들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어릴 적 가족 사진과 지금의 모습을 편집해 만든 영상도 흘러나왔어요. 영상 속에 미정의 얼굴은 없었습니다. 미정은 묵묵히 빈 그릇을 들어 나르고 물수건을 정리하며 자리를 오갔어요. 시아버지 만복만이 미정이 지날 때마다 조용히 눈으로 따라봤습니다. 걱정과 미안함이 섞인 눈빛이었어요. 만복의 눈빛이 그 연회장에서 유일하게 미정을 사람으로 대하는 시선이었습니다. 잔치가 절정에 달했을 때 태식이 마이크를 다시 들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감사를 말하고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하며 오늘 이 자리를 열어준 라이에게 고마움을 전했어요. 미정의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한 사람, 잔치 내내 그릇을 날라온 사람의 이름은 그 마이크 위에 없었어요. 미정은 그것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명해졌어요. 이 집에서 미정이 어떤 존재였는지가 오늘 이 한 시간 동안 완벽하게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안을 흐르는 분위기는 미정에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50명이 넘는 하객들이 먹고 마시고 웃는 사이 미정은 언제나처럼 그 모든 것의 가장자리에 있었어요. 이 자리를 채우는 사람들과 이 자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구분되어 있었고 미정은 언제나 후자 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로 마지막이라는 것을 미정만이 알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웃음소리와 대화로 가득 찬 연회장 한가운데서 옥분의 목소리가 미정을 불렀습니다. 너는 선물도 없니? 하긴 세탁실 월급으로 뭘 준비했겠어. 그럼 오늘 서빙이나 해.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이잖아. 그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50명이 넘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미정에게 쏠렸어요. 미정은 들고 있던 쟁반을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오늘까지 이 집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말들을 들었는지 셀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 그 말은 상처를 내지 않았어요. 대신 미정 안에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웠습니다. 어머님, 제가 며느리입니까? 일꾼입니까? 그 말이 연회장 안에 떨어졌습니다.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였는데 그것이 어느 큰 소리보다 더 선명하게 울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옥분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라이가 재빠르게 끼어들었습니다. 동서, 이런 자리에서 분위기 망치지 말고 사과하세요. 그 말은 권유가 아니었어요. 명령이었습니다. 웃으면서 부드러운 말투로 그러나 그 안에 거스를 수 없는 압력을 담아서 말하는 방식. 미정은 그것을 수도 없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수도 없이 그 압력에 눌려 입을 다물어 왔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오래 참아온 사람의 눈은 울지 않습니다. 대신 차갑게 빛납니다. 연회장 불빛 아래 미정의 눈이 그렇게 빛났어요. 그 눈빛을 마주한 사람들이 나지막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사과하러 고개를 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연회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미정의 말이 떨어진 뒤 라이가 사과하세요라고 말한 뒤 그 짧은 시간 동안 모든 사람이 숨을 참고 있었어요. 옥부는 미정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일이었어요. 옥부는 오랫동안 자신이 이 집안의 중심이었고 그 자리에서 누구도 자신에게 이런 눈빛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자존심이 방어를 부추겼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옥부는 미정의 눈빛을 보고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라이도 미정을 바라봤어요. 태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미정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기다린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미정은 늘 기다리는 쪽이었거든요. 옥분이 끝내 선을 넘었습니다. 내 친정아버지도 평생 손님 방 치우며 살았잖아. 피는 못 속인다더니 너도 결국 남의 이불이나 빠는 팔자야. 그 말이 연회장 안에 떨어지는 순간 미정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들고 있던 쟁반이 그대로 공중에서 정지한 것처럼 보였어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숨을 참았어요. 그 말이 옥분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미정은 처음으로 이 집에 들어온 첫날을 떠올렸어요. 긴장한 채로 시댁 문지방을 넘던 그날, 옥분이 처음 미정을 훑어보던 눈빛,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 집에서 보낸 시간들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새벽 여관에서 홀로 보일러를 고치던 아버지. 낡은 조끼를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반듯하던 그 사람. 미정은 그 얼굴을 마음속에 새기며 앞치마 끈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정은 자신이 두르고 있던 흰 앞치마의 끈을 풀었습니다. 천천히 한 가닥씩.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순간이 오기까지 얼마나 오래 기다려온 것인지가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끈이 풀리면서 앞치마가 느슨해졌어요. 미정은 그것을 손에 들었다가 연회장 한가운데를 걸어 들어갔습니다. 천천히 아무 서두름 없이. 그리고 시어머니 옥분의 발치에 앞치마를 내려놓았어요. 오늘부로 이 집안 허들의 일 전부 반납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연회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참았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편 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미정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저 서 있었어요. 태호의 눈에 무언가가 맺히는 것을 미정은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미정에게 중요한 것은 태호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미정이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정의 안에서 준비되어 있었어요. 태식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어머니 칠순잔치에서 뭐 하는 짓이야? 태식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분노가 가득 담긴 목소리였어요. 태식이 미정을 향해 성큼 걸어오며 팔을 붙잡으려 하자 미정은 한 발 물러서며 차갑게 말했어요. 손대지 마세요. 원장님 병원 확장 허가서 아직 최종 승인 안 났죠? 그 한마디에 태식의 발이 멈췄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분노로 달아오르던 얼굴이
다른 색으로 변했습니다. 당황함과 두려움이 섞인 색이었어요. 라이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동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이가 재빠르게 눈을 돌렸습니다. 주변 친척들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무마할 수 있을지를 계산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오늘은 무마가 되지 않았습니다. 태식의 얼굴에서 분노가 빠지고 두려움이 들어오는 것을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보았으니까요. 미정은 라이를 바라봤어요. 형님, 재단에서 추진하던 복합문화센터 부지, 그 땅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계약서 들고 오셨습니까? 라이의 손에서 와인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미정은 보았습니다. 항상 여유롭고 세련된 품격을 말하던 그 사람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옥분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뭔데 우리 집안을 협박해. 어서 사과하지 못해. 시아버지 만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만복의 굽은 허리가 평소보다 조금 더 곧게 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만복의 눈이 미정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오랫동안 담아두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후회, 미안함,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안도감이었어요. 그때 미정이 웃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지금까지 이 집에서 미정이 지어온 웃음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모욕을 삼킬 때 얼굴에 올리던 낡은 가면 같은 웃음이 아니었어요. 판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의, 그리고 그 판에서 이미 이긴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호텔도 제 겁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조용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옆 사람에게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호텔이 진짜 저 며느리 거라고?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미정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이것은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것을 꺼내 보이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미정은 그들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굳어버린 얼굴들, 하얗게 질린 얼굴들, 말을 잃은 얼굴들. 오랫동안 자신을 그 어떤 존재로 만들어온 사람들의 얼굴이었어요. 미정은 그 얼굴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이미 충분히 한 것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안에 미정의 말이 가라앉고 난 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태식이었어요. 이 호텔이 내 거라고? 웃기지 마. 코웃음이었습니다. 분노가 빠진 자리에 비웃음이 들어선 것이었어요. 라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허세도 정도껏 해야죠, 동서.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이 통할 것 같아요? 라이의 목소리는 다시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놀라움을 빠르게 정리하고 상황을 통제하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아까 와인잔을 쥐던 손의 떨림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연회장 안의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믿는 사람도 없었고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 어정쩡한 침묵 속에서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호텔 총지배인이 들어왔어요. 반듯한 슈트를 입은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연회장 안을 한번 훑어보더니 미정을 향해 걸어왔어요. 그리고 미정 앞에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이사회 임원분들께서 도착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호텔 총지배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연회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선명하게 들렸어요. 대표님이라는 두 글자가 울려 퍼지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태식의 코웃음이 굳어버렸어요. 라이는 총지배인을 바라봤다가 미정을 바라봤다가
다시 총지배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안에서 라이가 지금 얼마나 빠르게 상황을 재계산하고 있는지가 보였어요. 총지배인이 고개를 든 뒤 조용히 한쪽으로 물러섰습니다. 연회장 안에 있던 직원들도 자연스럽게 정렬했어요.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모두 미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라이의 눈이 흔들렸어요. 지금까지 라이가 알고 있던 미정과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미정이 같은 사람이 맞는지를 눈빛이 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물론 같은 사람이었어요. 라이가 보지 못한 것뿐이었습니다. 옥부는 의자를 붙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아들 태식의 팔에 손을 얹었지만 태식도 제대로 서 있지 못했어요. 평생 이 집안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온 사람이 지금 자신이 서 있는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라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태식은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 태호는 한쪽에 서서 미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아내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는지가 그 짧은 순간에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태호의 눈가에 무언가가 맺혔습니다. 미정은 시아버지 만복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이제 올라가시죠. 만복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굽은 허리가 평소보다 조금 더 곧게 펴져 있었어요. 오랫동안 무게를 짊어진 사람이 마침내 그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을 때처럼 몸이 가벼워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정은 만복을 부축하며 대표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미정은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거울처럼 빛나는 엘리베이터 문 안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어요. 수수한 회색 니트, 연한 화장, 보석 하나 없는 손. 오늘 아침 거울 앞에서 바라봤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세탁실 며느리처럼 보이는 모습. 하지만 지금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모습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미정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땅은 사람보다 오래 기다린다. 뒤에서 가족들이 따라왔습니다. 태호가, 태식이, 라이가, 그리고 옥분이 차례로 올라왔어요. 대표실 문이 열렸습니다. 창이 넓고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벽 한쪽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액자 안에서 한 남자가 낡은 3층짜리 건물 앞에 서서 웃고 있었어요. 낡은 조끼에 고무신을 신고 그러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달수였어요. 미정의 친정아버지. 대표실 안을 천천히 둘러보던 태식이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라이는 책상 위의 서류들을 훑어보다가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 서류들에 자신의 지문을 남기면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았어요. 옥분은 소파 가장자리에 겨우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옥분이 그 사진을 보고 멈췄어요. 라이도 멈췄습니다. 태식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낡은 사진 한 장이 이 방 안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느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부동산 등기 서류, 호텔 인수 계약서, 재단 감사 자료, 병원 확장 관련 투자 회수 통지서. 미정은 아버지의 사진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 의자에 앉았어요. 자신의 자리에 앉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무리 없이 오직 만복만이 미정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생 이 집에서 가장 변두리에 있던 두 사람이 이제 이 방의 가장 중심에 있었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이 가져오신 계약서, 제 땅을 헐값에 빼앗으려던 증거로 보관했습니다. 아주버님 병원 확장 자금도 그 부지를 담보로 움직이고 있었고요.
어머님은 그걸 알고도 모른 척 하셨죠. 옥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라인은 책상 위의 감사 자료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미정아. 미정은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태호는 그 눈빛 앞에서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정은 잠시 태호를 바라보다가 다시 앞을 향했어요.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태호와 해야 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아니었어요. 그때 만복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이 집에서 사람 노릇한 건 미정이 하나였다. 그 말에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만복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깊게 울렸어요. 오랫동안 말수가 적었던 사람이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대표실 안에 잠시 고요함이 내려앉았어요. 창 밖으로 서울 시내가 늦은 오후빛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아래 어딘가에 낡은 여간터가 있었어요. 그 위에 지금 이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래 기다려온 땅 위에 딸이 오래 쌓아온 것이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대표실에서의 그날 이후 일들은 조용하지만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태식의 병원 확장 계획은 무산되었어요. 부지 담보 구조가 드러나면서 투자자들이 먼저 손을 뺐습니다. 라이의 재단은 부지 매입 과정에서 편법 의혹을 받으며 감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복합문화센터라는 이름 뒤에 감춰두었던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세련된 말투와 품격이라는 단어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가 이제 천천히 세상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옥부는 평생 자랑하던 큰아들 부부에게도 예전처럼 당당히 기대지 못했습니다. 라인은 감사가 시작된 뒤 미정에게 연락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부드러운 미소도 품격이라는 단어도 없었어요. 태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짧은 문자 하나가 왔어요. 미안했다는 말이었습니다. 미정은 그 문자를 오래 바라봤어요. 진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굳이 확인하려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문자 한 통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반면 미정은 조용히 자신의 일을 이어갔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았어요. 누군가에게 이겼다고 자랑하지도 않았고 그날의 일을 두고 이야기를 퍼뜨리지도 않았습니다. 미정에게 그날은 복수가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되찾은 날이었습니다. 미정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친정아버지의 낡은 여관터에 고급 실버타운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은 달수정원이라고 지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딴 공간이었습니다. 설계를 의뢰할 때 미정은 건축가에게 딱 하나만 말했어요. 이곳에 오는 사람이 오래된 친구 집에 온 것처럼 느끼게 해달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따뜻하면 된다고. 설계 과정에서 미정이 가장 오래 고민한 것은 정원이었어요. 달수정원 안에는 작은 연못을 두었고 그 주변으로 나무들을 심었습니다. 늙은 배롱나무 2그루도 심었어요. 아버지가 여관 뒤편 작은 화단에서 키우던 나무와 같은 종이었습니다. 여름마다 분홍빛 꽃이 오래도록 피어있는 나무였어요. 미정은 그 나무들이 달수정원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래 기다려야 꽃이 피는 나무. 아버지가 좋아하던 나무. 달수정원은 돈 많은 노인들만 들어가는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 오래 일했지만 노후가 불안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었어요. 미정은 재산보다 상황을 먼저 봤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새벽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따뜻한 방이 있었던 달수의 여관처럼
미정은 그곳에 작은 식당도 만들었어요. 메뉴는 단 하나였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끓이던 소고기 국밥이었어요. 남편 태호는 달수정원이 완공되기 전 미정을 찾아왔습니다. 오래 준비한 사람처럼 말을 시작했지만 정작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미정아, 나는 내가 약한 줄 알았어. 그런데 약했던 건 나였어. 미정은 한참 동안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 위에 오랜 세월이 얹혀 있었어요. 후회, 미안함, 그리고 이제라도 제대로 서고 싶다는 마음이 함께 있었습니다. 미정은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어요. 당신이 이제라도 내 옆에 설 수 있다면 그걸로 됐어요. 하지만 다시는 나를 혼자 세워두지 말아요. 태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것이 태호의 대답이었어요. 시어머니 옥부는 몇 번이나 미정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변명이 먼저였어요. 그 다음에는 사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왔을 때는 아무 말 없이 미정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미정은 그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잡지도 않았어요. 용서는 서둘러주는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상처가 아물 시간을 기다리는 일이었어요. 미정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달수정원 개관식 날이 왔습니다. 서울 초가을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어요. 개관식 날 아침, 미정은 일찍 달수정원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손님들이 오기 전 정원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배롱나무에는 이른 아침 햇살이 비끼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 공간을 보셨다면 어떤 말을 했을지 생각했습니다. 아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것이었어요. 대신 조용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었습니다. 미정은 무대 위에 섰습니다. 화려한 드레스가 아니라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보석은 하나만 달았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생전에 했다던 은 단추를 제가공해서 만든 작은 브로치였어요. 객석에는 시아버지 만복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수건으로 눈가를 눌렀어요. 무대 위에서 미정은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객석을 바라봤어요.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 살아온 얼굴들, 오랫동안 무언가를 견뎌온 얼굴들이었어요. 미정은 그 얼굴들 안에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의 자신을 보았어요. 새벽 낡은 식탁 앞에서 혼자 책을 펼쳤던 그 작고 고요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미정은 마이크 앞에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불렸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일꾼, 누군가의 밑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저는 제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오미정으로 살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달수정원 개관식 마당을 가득 채우는 박수였어요. 미정은 그 박수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아버지가 하던 말을 떠올렸어요. 땅은 사람보다 오래 기다린다. 그리고 사람도 자기 때가 올 때까지 조용히 뿌리를 내린다. 만복은 개관식이 끝난 뒤 미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수건을 접어 주머니에 넣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아가야, 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했을 거다. 미정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꾹 참았어요. 오늘은 울 날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서는 날이었어요. 미정은 만복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미정은 더 이상 세탁실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버린 자리에 꽃을 피운 사람,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사람이었어요. 달수정원의 하늘 아래 오미정은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가끔은
오래 묶고 있던 앞치마를 스스로 풀어 내려놓아야 할 때, 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미정이 되찾은 것은 돈도 건물도 복수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끝내 잃지 않았던 자기 자신의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은 미정의 선택을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지금 이 순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하루에도 조용히 꽃피는 시간이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